광고비는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왜 우리 사업 매출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탈까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팅 담당자라면 정말 한 번쯤은 이 질문이랑 씨름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 한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병의원 전문 마케팅 회사 하마기획의 박가연 대표에 대한 IF뉴스 인터뷰 기사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좀 특별해요. 왜냐면요. 인터뷰를 한 김영훈 발행인이 박 대표를 무려 9년 전부터 알던 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주임이었을 때부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성공한 사람 인터뷰 이런 게 아니라 거의 9년간 옆에서 지켜본 관찰 기록에 가까운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깊이 들여다볼 지점은 어떻게 한 사람의 일하는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불안정한 광고를 넘어서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만드는 핵심이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이야기가 대단한 마케팅 신기술이나 바이럴 비법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 오히려요? 네. 모두가 더 화려한 광고, 더 자극적인 문구 이런 걸 외칠 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가치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광고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어떻게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의 시작점, 9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나 보죠. 인터뷰어린 김 발행인이 박가연 대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박가연 주임이었어요. 네, 맞아요. 당시 국내 1위 PC방 프랜차이즈였던 아이센스 F&B의 마케터였고 김 발행인의 회사는 광고 대행사, 그러니까 전형적인 갑을 관계였던 거죠. 기사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인터뷰어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가 뛰어난 스펙이나 업무 성과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물론 외국어 능력이나 실무 역량은 이미 그때도 출중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의 뇌리에 정말 깊이 박힌 건 바로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그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친절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구체적입니다. 당시의 업계의 관행은 소위 갑인 클라이언트가 대행사한테 자료를 그냥 툭 던져줘요. 아, 알아서 잘 해오세요 하는 식이요? 네, 맞아요. 결과 안 좋으면 막 뭐라고 하고 좋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박 주임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료를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목표는 이런데 이 방향이 맞을까요? 라고 물었고 대행사가 제안을 가져오면 이 전략의 근거는 뭔가요? 같이 더 발전시켜볼 부분은 없을까요? 하면서 머리를 맞댔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일방적인 지시랑 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너로 대했다는 거네요. 근데 솔직히 궁금한 게 광고 대행사랑 협력적으로 일하는 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태도였을까요? 아니면 그만큼 당시 업계가 경직되어 있었다는 걸까요? 정확히 후자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기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당시에는 그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대부분은 그냥 하청업체처럼 여겼군요. 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대행사를 그저 선발처럼 부리는 존재로 여겼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라는 관점으로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십을 보여준 박가연 주임의 태도는 인터뷰어에게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서 어떤 사업적 원칙에 대한 영감을 줬던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사도 회고하잖아요. 그저 한 성실한 실무자의 좋은 태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훗날 그녀의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DNA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요. 그 DNA가 잠재되어 있다가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환경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는군요. 박 주임이 이후에 2D 치과라는 당시로서는 아주 생소했던 의료 분야로 자리를 옮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인터뷰어에게 연락해서 의료 마케팅 시장의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9년 전의 그 태도가 구체적인 문제의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녀가 본 당시 의료 광고 시장의 문제는 명확했어요. 돈에 쏟아부어서 만든 광고는 넘쳐나는데 네. 정작 환자가 우리 병원을 믿고 선택하고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꾸준히 다시 찾게 만드는 단단한 구조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케팅이 그냥 노출, 그러니까 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첫 단계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와, 그거 완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이네요. 광고를 돌릴 땐 환자가 반짝 늘었다가 광고 끄면 거짓말처럼 끊기고 그야말로 광고비에 중독된 상태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인터뷰어에게 던졌던 그 핵심적인 질문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아, 그 오프닝 질문. 네, 광고비는 계속 쓰는데 왜 매출은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이게 그냥 불평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불안정한 구조를 깨고 병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사업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었죠. 사실 이 질문 안에 모든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광고를 통해 환자가 한 번 오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는 통찰이군요. 하긴 뭐 일회성 고객만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도 클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들 알면서도 당장의 노출에만 매달리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의 여정, 그 전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환자가 우리 병원의 존재를 처음 인지하는 노출의 순간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하고 마침내 첫 방문을 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재방문과 소개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흐름, 이른바 플로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물이 바로 병의원 전문 마케팅 회사 하마기획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흐름이라는 단어가 정말 핵심이네요. 단발적인 광고 캠페인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랑 관계를 맺어가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광고만으로는 성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라는 박 대표의 말이 바로 이 철학을 압축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철학을 증명하려고 아주 과감한 행보를 보여요. 어떤 건데요? 하마기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좀 놀라운 게 있는데 보통 마케팅 회사들이 영업비밀처럼 숨기잖아요. 자신들의 마케팅 구조, 즉 환자 전원 퍼널의 설계도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걸 공개했다고요? 네, 전부요. 아니, 그건 거의 자기네 비법이나 노하우를 다 까발리는 거 아닌가요? 경쟁사들 보고 마음껏 베껴가세요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곱씹어 보면 그게 바로 하마기획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전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공개한 퍼널은 단순히 인지, 관심, 구매 같은 교과서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군요. 네, 신규 환자 유입부터 상담 전환, 내원 전환, 그리고 재내원 및 소개 전환까지 각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병원 마케팅 퍼널은 네이버 검색 광고 클릭해서 홈페이지 들어오게 하는 거. 거기서 사실상 끝나요. 그렇죠. 클릭당 비용 얼마, 노출수 얼마 이런 보고서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하마기획의 퍼널은 그 이후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가령 상담 전환율을 높이려고 카카오톡 상담 챗봇의 질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첫 이탈을 막는지, 첫 방문 환자의 재내원율을 높이려고 진료 후 3일 뒤에 어떤 내용의 문자를 어떤 타이밍에 보내야 효과적인지, 와, 이런 각 단계별 전환을 높이는 구체적인 전술까지 컨설팅 영역에 포함시키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건 우리처럼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시장 전체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그저 광고 노출 횟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환자가 병원의 팬이 되는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하고요. 와,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광고 상품을 파는 게 아니군요. 안정적인 매출을 만드는 시스템, 그 자체를 설계하고 이식해주는 컨설팅에 가깝네요. 정확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증상인 광고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는 접근 방식이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9년 전 박가연 주임의 태도가 지금의 하마기획이라는 구조로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9년 전에 그녀가 대행사를 하청업체가 아니라 파트너로 대하면서 함께 문제를 고민했던 태도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하죠. 그 태도가 지금 하마기획이 고객인 병원을 대하는 방식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하마기획은 단순히 광고 대신 집행해주고 월간 보고서 이메일로 보내고 끝! 이런 회사가 아니라고 해요. 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병원 원장, 실장과 함께 모여서 지난달의 퍼널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는 전략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함께 분석한다고요? 보통은 그냥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달 신규 환자 유입은 늘었는데
상담에서 실제 내원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2%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아, 데스크의 응대 프로세스에 문제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상담실장님 스크립트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병원 내부 문제까지 같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9년 전 함께 고민하던 태도가 고객과 함께하는 워크숍이라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구현된 거군요. 완벽한 사례죠. 고객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서는 것. 그게 서비스의 본질이 된 겁니다. 와. 9년 전에 그 작은 태도 하나가 나비효과처럼 불어나서 이렇게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철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점들이 하나로 딱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그녀가 남긴 말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뭐 거창한 비전 선포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벌겠다는 생각보다 바르게 가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소신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업하고 싶습니다. 그 바르게 가겠다는 말이 결국 고객과 진정한 파트너가 돼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특히 사람의 건강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단기적인 성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될 수 있죠. 환자들도 그리고 고객인 병원들도 결국에는 이런 진심을 알아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화려한 광고를 하는 곳에 밀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가진 병원이 살아남게 될 거라는 강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마기획 박가연 대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핵심은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고객이 우리를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만족해서 다시 찾게 만드는 전체 여정. 그 흐름을 얼마가 정교하게 설계하고 또 진정성 있게 관리하느냐에 있었습니다. 9년 전 한 실무자의 올곧은 태도가 어떻게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로 완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네요. 네. 기사는 인터뷰어의 진심 어린 응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9년간 지켜본 그녀의 그 소신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 이 혼탁한 시장에서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나요? 우리는 어쩌면 가시적인 성과와 노출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고객이 우리와 진짜 관계를 맺고 다시 돌아오는 그 근본적인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분야에서 모두가 더 많은 광고를 외칠 때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고객과의 단단한 구조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